영국에서 온 여행자 마르틴 리처드. 런던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던 그는 업무와 휴식을 겸해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여러 도시를 다니며 수많은 공공시설을 이용해 본 그였지만 화장실만큼은 늘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뉴욕 맨해튼에 잠긴 문, 파리 지하철역의 긴 줄, 그리고 독일 기차역에서 동전을 찾으며 서 있던 낯선 긴장감. 그는 여행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나는 일은 사치에 가까운 행운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들어선 공항 화장실에서 마르틴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 앞에 반짝이는 표지판, 바닥에 물기 하나 없는 청결, 모든 칸에 설치된 비데와 휴지, 그리고 아기 기저귀 교환대까지 준비된 공간. 짧은 이용이 끝났을 무렵, 그는 한참 동안 손을 씻으며 주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 떠올랐고,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간이 아니야. 누군가의 배려가 조용히 스며 있는 곳이구나. 그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더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는 공공화장실. 그곳이 이렇게까지 따뜻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당신이 미처 몰랐던 서울의 공공공간에 담긴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마르틴은 여행 중 늘 화장실 스트레스를 안고 다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 화장실이 급할지 몰라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서면 향긋한 커피 냄새보다 먼저 화장실 앞에 늘어선 긴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팻말들이 여럿 붙어 있었어요. 직원 전용이라고 적힌 문구, 고객만 사용 가능이라는 경고문, 그리고 잠긴 문을 열기 위해선 주문 영수증에 적힌 4자리 코드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사실 미국 스타벅스는 공식적으로 모든 손님에게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뉴욕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매장들은 여전히 코드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마르틴이 찾은 매장도 그런 곳 중 하나였죠. 그는 종종 그 종이 조각을 허겁지겁 가방에서 꺼내며 주문 번호를 찾느라 진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문 앞에서 눈치를 봐야 했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여행자의 자유로움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여행 중에는 그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독일 기차역에서는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마주친 커다란 동전 투입기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작은 화면에는 1유로를 투입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져가며 동전을 찾는데 뒷사람들이 서둘러 달라는 듯 재촉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파리 지하철역에선 아예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을 따라 몇백 미터를 걸어도 닫힌 문과 사용 불가 표시뿐이었어요. 여행 가이드북에는 카페를 이용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순간엔 카페를 찾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마르틴은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어깨에 맨 가방끈을 꼭 움켜쥐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영국 런던의 어느 공원에서는 그가 자라온 도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향이라고 해서 모든 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어요. 공원의 작은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코 속으로 스며드는 매캐한 냄새에 숨이 막혔습니다. 문짝은 한쪽이 부서져 있었고 낡은 세면대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칸막이는 삐걱거렸고 휴지는 이미 바닥나 있었어요. 마르틴은 입술을 꾹 깨물며 최대한 빨리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공간조차 이토록 불편해야 하지?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도시에서도 처음 가보는 도시에서도 공공화장실만큼은 늘 그에게 작은 긴장과 불안을 안기는 곳이었다는 걸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그에게는 매번 숨을 고르게 만드는 일상이었습니다.
마르틴이 처음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건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던 그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틀어진 다큐멘터리에서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과 환한 간판들 사이로 늦은 시각에도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틈에서 조용히 웃는 청소 직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따뜻해 보이는 풍경이었거든요.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도시는 어떤 공기를 갖고 있을까? 유럽과 미국 여러 도시를 다녀봤지만 아시아에서 오래 머물러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늘 긴장부터 했던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싹 트는 걸 느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휴가를 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르틴은 오랫동안 망설였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한국으로 가보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여행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풍경을 만나게 할 줄은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비행기에서 내린 뒤 얼굴에 부는 바람부터 뭔가 달랐다고 느꼈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를 태운 비행기들이 줄지어 착륙하고 있었지만 공항 내부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짐을 찾아 게이트를 나서기 전 그는 늘 그래왔듯 먼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도시든 처음으로 마주하는 화장실이 그 나라의 분위기를 가늠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르틴은 잠시 멈춰 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칸 한 칸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문 위에는 초록색 작은 불빛이 반짝이며 비어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어깨에 걸린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호텔이야? 마르틴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칸을 열자 더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칸에 비데가 설치돼 있었고 흰 휴지가 넉넉히 감겨 있었어요. 바닥에는 물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에 물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며 발끝으로 걷던 지난 여행들이 순간 스쳐갔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손 세정제가 비치돼 있었고 거울은 얼룩 없이 반짝였습니다. 옆쪽 공간에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가 있었어요. 한쪽 끝에는 배려 화장실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혼자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넓은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손을 씻으며 몇 번이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타일에 비친 조명이 따뜻했고 화장실 안을 청소하던 직원이 잠시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깨끗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편을 미리 헤아려 놓은 배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티슈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이 안심할 수 있구나. 며칠 뒤 마르틴은 명동거리와 남대문 시장, 청계천 산책로를 걸으며 서울의 풍경을 천천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서울이 조금은 익숙해진 듯 했지만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여전히 작은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르틴은 서울 시내를 걷다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씻으러 가던 중 문 옆에 작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낯선 도시가 과연 이 공간도 얼마나 신경 써두었을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휠체어가 쉽게 회전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통로가 비어 있었고 양옆 벽에는 튼튼한 보조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도 높이가 다르게 설치돼 있었어요. 앉은 자세에서도 얼굴이 비치도록 세심하게 맞춘 것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버튼이 붙어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비상벨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버튼이 낯선 공간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불안해질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르틴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라 누구라도 불편하지 않게 머물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보여주는 배려는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마르틴은 그날 문을 나서면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물음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런 도움을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이곳은 어떻게 반응할까? 며칠 뒤 그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틴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앞에 서 있었는데 바로 옆 칸에서 가벼운 종소리 같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잘못 잠겼거나 누군가 실수로 벨을 누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회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문을 살짝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어지러워서. 목소리는 허스키했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마르틴은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금 열리며 흰 머리카락이 성근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떨군 채 한 손으로 벽의 손잡이를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직원은 곧장 비상벨을 끄고 작은 목소리로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직원이 올 거예요. 그러더니 무릎을 살짝 굽혀 노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선을 맞췄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여기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마르틴은 이상하게도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긴장하며 두려워했던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누군가는 서두르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부드럽게 누군가의 곤란을 받아주고 있었어요.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노인을 부축했고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 이곳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이런 배려를 받고 있다는 듯 보였습니다. 마르틴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배려는 표지판이나 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매일 만들어내는 것이었구나. 그날 화장실을 나서며 마르틴은 어깨에 얹혀있던 작은 불안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도시라면 낯선 사람도 마음을 놓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문을 나서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곳이 특별한 예외였던 건 아닐까?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과연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을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르틴은 어느 날 종로 골목을 걷다 뜻밖의 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르틴은 종로의 좁은 골목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오래된 간판과 빽빽하게 늘어선 작은 가게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배가 묘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그렇듯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가 찾아온 겁니다. 설마 여기엔 없겠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골목에선 화장실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수킬로미터를 걸어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고 런던에서는 문짝도 없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마르틴은 조심스럽게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표지판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깨끗한 공공화장실 안내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공원에도 버스 환승센터 옆에도 심지어 그가 이튿날 오르려 했던 등산로 입구에도 비슷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공중화장실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휴지 비치. 비데 설치. 청소 중일 때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마르틴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도시가 이렇게까지 한결같이 누구라도 불편하지 않게 신경 쓴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도시의 품격이구나. 단순히 청결을 넘어선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마르틴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어쩌면 여행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일지도 몰랐어요. 서울은 저에게 처음으로 안심하고 볼일을 볼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누군가가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선 화장실마저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마르틴의 동행자 엘리자베스 역시 이 도시가 얼마나 세심하게 누군가를 보살피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틴은 영국에서 함께 온 친구 엘리자베스와 서울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오후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날이었어요. 둘은 한참을 걷다 작은 공원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틴,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도 엘리자베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시계를 흘끗 보고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엘리자베스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복잡해 보였고 손에는 작은 파우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마르틴이 묻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안에서 조금 당황했어.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생리가 시작돼서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거든. 그 순간 옆 칸에서 나오던 한국인 여성이 그녀를 보고 살짝 다가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깔끔한 외투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더 붉어져서 고개를 저었지만 여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작은 자판기를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여기 무료 생리대 있어요. 그냥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제야 엘리자베스는 자판기를 발견했습니다. 버튼 위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정말요? 그녀가 묻자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잠시 후 버튼을 누르자 작은 상자에서 하얀 포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 서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떠났고 그녀는 파우치를 꼭 쥔 채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조금 놀랐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도와주는 것도.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틴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여행에서 가장 불편해하던 건 늘 화장실이었고 그녀에겐 또 다른 의미로 이 공간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영국에도 이런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어. 그냥 사소한 것 같아도 정말 큰 위로가 돼. 그 말에 마르틴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배려는 단지 청결이나 편의에 머물지 않는구나. 누군가의 하루를 덜 불안하게 만드는 마음이 곳곳에 스며 있구나. 그리고 둘은 다시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서늘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마르틴은 그 순간만큼은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종로에서 본 풍경도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겪은 작은 위로의 순간도 마르틴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디서나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낯설지 않게, 누구도 곤란하지 않게.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세심함과 따뜻함은 과연 누가, 어떻게 매일같이 지켜내는 걸까? 그리고 며칠 뒤 시청 근처의 지하철역에서 그 답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어느 날 시청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공공화장실이 낯설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깨끗하고 반짝이는 바닥, 휴지가 넉넉하게 비치된 칸,
하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안내문들. 그 모든 게 그에겐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손을 씻은 뒤 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청소 아주머니가 작은 카트에 세제통과 걸레를 가지런히 올려두고 바닥 구석을 닦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등엔 고운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마르틴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아주머니 쪽으로 다가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르틴은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서울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두 손에 쥔 걸레를 잠시 내려두었습니다.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금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이런 칭찬이 낯설기라도 한 듯 눈가에 주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여긴 다 그렇게 해요. 깨끗하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마르틴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매일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 어디서도 쉽게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 출구로 향하며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거야. 화려한 건물도 빠른 인터넷도 좋지만 마르틴이 서울에서 정말 놀란 건 그 모든 번쩍이는 것들 뒤에 숨은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공공의 공간조차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점이었어요. 길거리의 작은 표지판, 지하철역 입구에 놓인 무료 손 세정제, 밤에도 밝게 켜진 화장실의 조명 하나까지 모두 누군가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그 점이 더 큰 빌딩이나 첨단 기술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갈지도 모를 작은 배려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공공화장실이 제게 알려준 건 이 도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던 마지막 순간에도 세면대 위에 비치된 종이 타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바쁠 때 혹은 몸이 불편할 때 조금이라도 덜 번거롭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변기 하나, 칸막이 하나, 조그만 세면대 하나에도 이 나라는 배려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마르틴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도시의 진짜 품격이구나.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함께 한국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작은 기적일지 모릅니다. 멀리서 이곳을 찾아온 사람이라면 처음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반짝이는 건물, 빠른 속도,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이곳이 가진 진짜 특별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며 있는 다정함과 배려라는 걸요. 누군가는 그것을 사소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낯선 이에게도 안심해도 된다고 속삭여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누군가와 나란히 걷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순간은 분명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울림이 됩니다.